네, 백운계 시사 1번지 1부 시작합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 지혜와 경륜이 필요한 시간이죠. 수요일 만나는 분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먼저 민주당 내부 사정 들여다보기 전에 인사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 검사를 임명했는데요. 검사가 좀 많지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너무 정부 요직 또 예. 대통령과 직무와 관련된 참모들의 요직에 다 곳곳에 이렇게 앉혀가지고 도대체 이 양반이라 죄송합니다. 대통령이 도대체 이 국정을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하는지 예. 사람은 늘 끼리끼리 이렇게 편중돼 있으면 반드시 오류가 크게 생기고 예. 사고를 칠 가능성이 높거든요.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시각을 가져서 모여서 집단지성을 발휘하는 건 그런 오류를 범하는 걸 줄이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예.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다 보는 시야가 좁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같은 경험, 같은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국정을 끌어간다고 한다면 편중되면 이게 오류가 범할 가능성이 높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볼 것이거든요. 지금 오늘 아침에 신문에서 이렇게 윤석열 정부 검찰 출신 주요 공직자를 표를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쭉 보면 너무 길어서 다 소개를 해드릴 수는 한 없고. 10명 됩니다. 17, 8명. 예, 셋, 여섯, 아홉, 열, 열셋, 17. 어이구. 예. 17명. 그지요? 예. 그것도 상황이 다 요직입니다. 다 요직이죠. 예. 무슨 뭐 인사를 다루는 것 또는 공직기강 뭐 다루는 하여튼 다 곳곳에 그 요직에 있어서 사실은 다 대한민국 국가 운영 시스템에 딱 그 어떤 목줄을 쥐고 있는 그곳에 검사 출신들이 다 있는 건데 이렇게 있게 되면은 이 국정이라는 거는 행정이고 예. 행정은 종합적이고 또 사전적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좀 더 예방적이고 사후적인 것이 아니고 그런데 검사들 또 판사들은 또 변호사도 마찬가지지만 이 법조인들은 대부분이 사후적입니다. 예방적이고 기획적인 게 아니고 그럼 그리고 정태적이고 그러나 행정은 동태적이고 변화무쌍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다양한 시각이 모여서 집단적으로 이렇게 협업을 할 수 있는 그 리더십이 필요한데 이렇게 한쪽 직업군이 모여 있으면 가뜩이나 편중된 시각을 갖게 되는데 그것도 사후적인 그의 기능에 익숙해 있는 검사 출신들이 대부분이 가 있으니까 또 그리고 국정이라는 게 이 행정이라는 게 옳고 그른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이익이고 누가 피해를 보느냐 그리고 두루 이익이 되느냐 그리고 이익과 손실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예.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 기준이거든요. 이거에는 익숙치가 않은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이 검사들입니다. 그러면 옳고 그른 것만 따지고 법에 맞냐 안 맞냐만 따지면은 그런 거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 시야를 광각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예. 이건 해도 너무한 것이다. 너무 많다는 지적은 누구나 다 이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게 이제 문제냐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고 검찰에 쭉 있었으니까 믿고 쓸 수 있는 사람이 그쪽에 많이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 뭐 초반에는 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게 무슨 자기네 무슨 어떤 조그만 조직 무슨 형사 무슨 수사팀 그럼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거는 종합적인 동태적인 그런 넓은 시야의 여러 이해관계를 다뤄야 되는 국정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경험이 갖고 있는 분들 또 식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모여서 종합적이고 또 조율해내는 그 능력이 중요한 때인데 예. 편중돼 있는 더구나 말씀드린 대로 행정의 어떤 예방적이고 기획적이고 동태적인 그런 역할보다는 사후적이고
또는 정태적이고 또는 적법이냐 불법이냐 뭐 이것만 따지는데 익숙한 분들의 입장에서는 예. 사실은 이 종합적인 국정을 다루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일 것이다. 근데 그분들이 역부족인 건 좋은데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국민한테 가죠. 그러면 대통령의 인식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통령 좀 인식이 제가 볼 때는 저는 이분이 제가 이거를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기자들이 질문을 네. 했어요. 너무 검찰 출신이 많다 그런 지적을 하니까 지금 출근길에 기자들하고 질문 답변하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 출근길에 한 얘기인데 아직 못 들으셨죠? 예.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검찰 인사가 계속되면서 대통령의 인적 풀 자체가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질문하니까요. 과거에는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뭐 선진국에서도 특히 미국 같은 나라 보면 거버먼트 어토니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의 종횡무진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하겠는데 우선 첫 마디 문재인 정부 때는 민변 출신이 도배했다. 아니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차치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럼 과거 정부의 오류를 그대로 답습하는 게 잘하는 겁니까? 아니 종전 정부의 과오 오류를 극복하고 보다 새로운 모습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했다고 탄생한 정부가 그 윤석열 정부 아닙니까? 그렇다고 국민들한테 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의 정부의 오류를 한 것이 우리가 그대로 하는 게 뭐 잘못이냐 그러면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미국식의 소위 역반제를 말씀하시는데 미국은 이미 트레이닝 되어 있는 팀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정치, 국정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쌓은 팀이 그 팀이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면 그분들이 정권을 인수해서 국정을 운영을 하지요. 근데 지금 이분들은 그렇게 꾸려진 분들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도 사실은 갑자기 정치권에 이렇게 입성해가지고 단기간 내에 대통령 된 분 아닙니까? 국회의원 된 경험이 있습니까? 국회의원 선거나 시도지사 뭐 이런 데 나와서 떨어진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면 정당 경험이 있습니까? 그냥 뭐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뭐 등등 그런 갈등과 대립 때문에 일약 스타덤에 올라가지고 국민들의 이렇게 지지를 받아서 되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강점도 있지만 약점은 매우 협소한 경험이 있다. 검사로서의 해온 경험밖에 없기 때문에 이분이 국정을 끌어가기에는 부족하다라는 걸 스스로 인식하고 이를 넓히는 노력을 해야죠. 예. 그럼 참모들을 자기가 경험한 윤석열 대통령이 경험하지 않는 다른 경험한 분들을 많이 등용시켜서 중용해서 그분들을 쓰임새를 하도록 하는 것이 지혜롭지 않을까요? 법치국가 법을 항상 강조하는 윤석열 대통령이죠. 민주당 사정을 좀 여쭤봐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인사 얘기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여쭤보죠. 네. 지금 양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계속 시위가 예.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좀 뭐 고통스러워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시위를 또 어떻게 보고 있느냐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서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란 자리가 최고의 정치인입니다. 또 우리나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최고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아주 후덕한 그런 것을 보여줘야 될 리더십을 보여줘야 될 자리이거든요. 같은 말이라도 이거 그 퇴임하시고 그동안 고생하시고 고향에 가셔서 이렇게 좀 조용히 쉬려고 가셨는데 뭐 하실 말씀이 있어도 조금 자중했으면 좋겠다. 좀 편안하게 그 퇴직 이후 퇴직한 대통령이 그 이유를 보내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협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자중하는 또 협조를 구하는 호소를 오히려 하면 더 돋보여졌지 않았을까요? 그 리더십도. 근데 그렇게 모질게 법대로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도 데모하고 확성기 들고 그러는데
퇴임한 대통령 앞에 가서 뭐 그렇게 하는 게 뭐 법에 위반이냐 그 얘기는 대통령 아니라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굳이 그렇게 돈 안 쓰고 뭐 안 써도 될 인심이 좋은 얘기를 해도 되는데 그런 점에서 리더십에 윤석열 대통령이 결핍된 부분이 있나? 이분이 그러면 계속 지금 저는 기자들을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만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지금 불과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 톡톡 튀어나오는 부분이 좀 흠결이 있는 부분 또는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실망하고 그러는데 날로 가다가 보면 더한 모습을 보게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런 인식도 비판을 하셨는데 선거 때는 이제 선대위에서 또 주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해서 고치고 그랬는데 대통령은 좀 어렵잖아요. 그런 얘기 하기가. 예,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가면 제가 노무현 대통령한테 들었는데요. 그 기가 죽는데요. 예. 노 대통령도 청와대 딱 들어가면 뭐 기가 죽고 뭐 대통령 딱 보면 기가 꺾이듯이 그런 게 있죠. 무슨 얘기 하러 들어갔다가도 예. 못하고. 그리고 뭐 대통령이 또 뭐 성질을 낸다든가 인상 팍 쓴다든가 그러면 뭐 그 자리가 뭐 전전긍긍한 게 아니라 당장 때려치고 싶어도 예. 그게 아니라 그냥 기에 눌리는 거죠. 그리고 가능하면 대통령의 기분을 좀 맞춰주고 싶은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참모로서. 그러면 할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대통령은 고립되는 겁니다. 자기 딴에는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야말로 벌거숭이 임금이 되는 거죠. 남들은 다 저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자기만 안 들리는 거죠. 또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이렇게 그 나름대로 쓴소리, 바른 소리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경청을 하고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 그랬다가도 계속 그러면 그다음에는 별로 안 보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꼴 보기 싫죠. 예, 저도 경험,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누가 뭐 후배나 제 또 저 보좌진 중에서 예. 이렇게 하면 예. 듣기 싫습니다. 그래도 그때 진짜 의지를 갖고 들어야 예, 되거든요. 의원님은 안 그러실 것 같은데. 아니,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조선시대 때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선비들은 임금이 너 그런 말을 함부로 하냐고 해도 할 말은 했지 않습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한다. 이런 정신이 사실은 참모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임금이, 아니 대통령이 오류를 범하지 않고 나중에 큰 국민들로부터 불신과 불만 또는 그런 대상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참모들도 그런 노력을 해야 되고 또 대통령 자신도 의지적으로 그렇게 안 하면 자신이 망합니다. 자신이. 또 언론도 역할을 잘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자, 윤석열 대통령 인사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살펴봤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비대위원장을 우상호 의원 선출을 했는데 이상민 의원님 맡아달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왜 안 하셨어요? 저한테 맡아달라는 얘기는 없었고요. 처음에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언론에서 이렇게 제 이름을 거론을 당 내에서는 아니었습니까? 제가 당내 여기저기 쓴소리를 하다 보니까 고깝게 하는 분들이 좀 많아서 저를 지금 추천할 일은 민주당이 쓴소리가 필요한 때 아닙니까? 전략적으로 보면 사실 저가 아니라 예. 누구라도 쓴소리하는 사람을 갖다가 좀 써야죠. 예를 들어서 부산의 김혜영 전 의원 예. 같은 경우라든가 젊고 패기도 있지 않습니까? 또는 당내에도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인물들을 발탁해서 사실은 쓴소리 듣고 그런 분들을 지금까지 주류와는 다른 아주 다른 어쩌면 변두리에 있었던 또는 비주류의 중에서도 비주류라고 하는 분들을 내세워서 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탈바꿈의 한 시그널로서 좀 더 좋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그러려고 비대위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가기에는 뭐 걱정도 되고 부담도 되고 그러면 우상호 위원장은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쓴소리 또 바른 소리 잘 듣고 잘 할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아주 지혜롭게 잘 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잘 친하고 예. 또 어쨌든 사선 의원으로서 나름의 경륜도 갖추고 있고
또 이번에 비대위원들 몇몇이 어쨌든 그런 기대와 또 그런 믿음을 보내주고 싶습니다. 예. 사실 어려운 자리거든요. 이번 2개월 동안에 할 수 있는 게 매우 제약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 각각 다 한 분 한 분으로서는 사실 맡아야 될까 고민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아준 건 감사드릴 일이고요. 민주당원으로서. 그래서 이분들이 잘하도록 응원하고 또 뒷받침할 생각이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이분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그 관리로 끝내서는 안 된다. 전당대회 준비. 이거는 이분들이 여기에 이거는 실무자들이 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혁신입니다. 혁신은 슈페터가 경제학자가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창조적 파괴를 해야 된다. 예. 그럼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아주 못된 모습 또는 그릇된 모습 또는 볼상사나운 모습 이거를 깨트리는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대표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내로남불 예. 또는 패거리 또 맹종하는 거 또는 온정주의 뭐 그리고 하여간 무책임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시시비를 가리는 것이 내 편이면 무뎌진 그런 진영 논리 뭐 이런 것들을 당장 깨트려서 국민들 앞에 좀 색다른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 것이 저희들이 당장 해야 될 소임이라고 생각되고요. 그것이 이제 비대위에서 우상호 위원장을 비롯해서 비대위원들이 해주십사 예. 요청드립니다. 우상호 위원장이 맨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작년 재보궐선거 다음에 3개월 전에 있었던 대선 예. 그리고 그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지방선거 그거에 대한 평가를 예. 냉철하게 해야죠. 다 한꺼번에 하기 어려우면 지방선거부터 먼저 거슬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 졌는지 왜 전국의 그 경기도와 또 그 호남 제주도 빼놓고는 다 빨간색으로 다 뒤 범벅이 됐는지 이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페인 분석하고 분석부터. 또 책임을 지울 사람 지우고 물러나게 할 사람 물러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악역인데요. 이걸 안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패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 홍영표 의원 같은 분은 이재명 송영길 후보 공천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것부터 좀 파헤쳐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 필요하다고 저는 보십니까?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첫 출마부터 대의 명분이 없었고 대의 명분이 없었던 거를 도중에 출마를 해서 한다고 하다가 갑자기 송영길 서울시장의 경우는 송영길 후보를 컷오프 시켰어요. 컷오프 시킨 이유도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그렇다가 다시 또 번복이 돼서 경선을 또 치렀어요. 이런 과정 왜 또 이재명 후보가 개항을 해 그 공천이 됐는지 다른 지역도 많은데 대구도 보궐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대선 후보였으면 사실 전략적으로 거길 보냈어야죠. 본인도 거기 갔어야 되고 그런데 왜 가장 우리 민주당 후보가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송영길 후보의 지역구인 계양을에 보냈는가? 예. 대선 후보를. 예. 그런 과정들이 충분히 당내에서 국민들이 납득이 안 되니까 이게 도대체 뜬금없다. 이게 뭐요? 뭐 이렇게 하는 공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게 전국적인 선거에 악영향을 준 건 틀림없고요. 예. 그 밝힐 필요가 있다. 예. 보면 참 세상이 어떻게 누가 어떻게 될지 참 몰라요. 인생이 세용지마라고 그러는데 불과 얼마 전에 송영길 대표 됐을 때 우상호 의원 뭐 농지법 위반이라고 그래가지고 탈당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이제 탈당 않고 버티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있다가 그때 송영길 대표한테 상당히 섭섭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상호 의원이 또 비대위원 돼가지고 송영길 후보 공천 과정에 문제 없는지 이제 들여다보게 됐는데 인간적으로도 좀 한번 보자 이런 마음이 있을까요? 뭐 그런 사사로운 마음이 이런 공적인 거에 개입돼서는 안 될 일이고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또 이제 우상호 위원장이
사실 공천 과정을 세밀하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예. 뭐 이렇게 어제 언론 보도에서 제가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봐야 됩니다. 불편하지만 봐야 될 건 보고 고쳐야 될 건 고쳐야지. 불편하다고 외면하면 그건 계속 남아있고 오히려 더 증폭되게 더 화근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재명 의원이 당권을 잡느냐 하는 것이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 가장 큰 주제가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가 17대부터 국회의원을 했는데요. 그 전에 선배님들도 그랬고 제가 지나오는 그 과정에 있어서 대부분 객관적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무조건 그 지도자 위치에 지도부에 있는 분들은 다 책임지고 물러났습니다. 그건 기본입니다. 물러나는 건 기본입니다. 어쩌면 너무 상투적이라 그거 가지고 비판을 받았지. 근데 안 물러나겠다고 하는 경우는 나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최소한 이번 지방선거에 이재명 의원은 총괄선대위원장이었어요. 스스로 자임하고 본인이 광역단체의 과반은 건지겠다고 했고 그랬으면은 그 결과가 안 나오고 겨우 지금 호남과 경기도와 다음에 제주도만 하고 나머지는 다 빨간색으로 뒤범벅이 됐지 않습니까? 충청도는 다 날라갔습니다. 예. 국민의힘에. 그러면 책임을 져야죠. 책임이 있다고 인정을 하고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를 본인이 밝혀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한테 좀 매우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은 책임에 대해 논의 제기되는 거에 대해서 여러 목소리를 듣고 있다. 지금 자기 본인이 뭐 저 임금위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목소리를 들을 입장도 아니죠. 책임을 져야 될 뿐이고 또 이재명 의원 쪽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은 참 이런 넉나간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책임이 있으니까 책임을 지기 위해서 당대표가 되겠다. 예. 그래서 당 개혁을 하겠다. 아니 책임을 지면 책임을 질 일이지 책임질 사람이 나서서 당을 개혁하겠다고 하면 개혁의 대상이고 혁신의 대상인데 본인이 주체가 되겠다고 하면 누가 수긍을 하겠습니까? 대표는 어떻게 뽑습니까, 민주당은? 당원. 예. 당원 권리당원 하고요. 일반 당원 하고요. 예. 다음에 이제 그 여론조사는 아니지만 일반인 시민을 상대로 해서 배합을 합니다. 그러면 그 룰대로 하면 지금 이상민 의원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과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이재명 의원을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다른데 어느 쪽이 더 세력이 지금 큽니까? 제가 뭐 그걸 전수조사한 게 네, 아니니까 대충. 어떻다고 말 못하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대체로 그래도 이재명 의원 쪽이 더 많아서 뭐 그대로 가면은 되는 거 문제 없다들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셔서 아무래도 이제 대선 후보 얼마 전까지 대선 후보였고 그걸 가동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경선에 있어서는 우위에 있을 것이다 이런 짐작들을 하죠. 예. 그러나 저는 까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대되는 후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아무튼 걱정이 많으시죠.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니 책임지라는 것이 뭐 어디 뭐 완전히 뭐 어딜 떠나라는 것도 아니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고 인정하고 그리고 잠시 물러났다가 예. 또 일정한 숙련 기간이 지나서 다시 등장할 경우가 여러 경우가 있는데 예. 왜 이렇게 조급한지 그런 알겠습니다. 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의원님과 얘기하다 보면 30분이 훌쩍 지나갑니다. 오늘 예. 또 바른 소리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스터 쓴소리, 미스터 바른 소리 이상민 의원 만나봤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